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만약 정권 차원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 부정과 친일 행적 지우기 시도라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 참여를 했는데 발언이 굉장히 셌습니다.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발언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첫 번째 놀랐고요. 놀랐다. 네, 그러니까 수위가 상당히 셌죠? 그렇죠. 네. 예컨대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겠지 싶었어요. 지금 네. 뭐 정밀성 홍범도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지금까지 흐름들이. 예. 네. 근데 이렇게 셀 줄이야. 그리고 이제 제 상식으로는 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이런 이야기 쭉 하고 또 뒤에 근데 네. 뭐 이렇지 않냐. 약간 양념처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앞에다가 이게 팍 대문짝만하게 하고, 제가 지금까지 본 대통령들 중에서요. 네. 말하자면 이렇게 화를 내는 대통령은 두 사람밖에 못 봤어요. 화를 내는 대통령.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들은 뭐 이렇게 좀 톤 조절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이면 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받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제 감정에 대한 걸 많이 안 드러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좀 되게 개성적이었다.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 참 방향은 정반대 방향인데 네. 이런 식으로 좀 격동. 근데 문제는 이 격동이 저는 다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좋지 않다고 보는데, 남까지 격동시킬 수 있느냐, 자기만 격동하느냐가 네. 문제인 거죠.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는 그 좀 작다고 봐요. 노무현 대통령이 격동시킨 사람의 숫자보다 범위가? 그쵸. 윤석열 대통령이 격동시킨 숫자. 근데 또 문제는 만약에 격동시킨 게 내 의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격동이 잘 안 돼. 그럼 그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세지는 거죠. 이걸로 반응을 안 해? 조금 더 수위를? 그렇죠. 지금 약간 그런 흐름을 저는 타고 그렇게 있는. 봐요. 네,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그 가수 이승철이 뭐 가수 3류, 2류, 1류 분류를 했잖아요. 네. 그 3류는 노래 부르면서 가수가 자기만 감동받는 거예요. 청중 감동을 안 받는데 네. 본인이 취해서. 2류는 자기도 감동을 받고, 벌써 좀 웃기려고 그러는데요. 네. 자기도 감동을 받고 이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고, 네. 팬들도. 1류는 본인은 감동받는 게 그냥 덤덤하게 부르는데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는지는 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얘기를 쭉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말치고는 정말 너무 셌죠. 그럼 이승철의 말로 돌아가면 삼류. 아니 그건 뭐 어제 현장의 분위기 좋았다면서요. 네. 맞다. 벌써.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자유총연맹 그때 한 6월인가 5월인가 네, 네. 뭐 그때 이제 이런 좀 센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 이게 자유총연맹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했지만 뭐 그런 갑다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8.15 때 네. 더 세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어제 더 세졌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총연맹하고 8.15 이후에 생긴 일이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공범도 네. 뭐 이런 일이 네. 생긴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의 말이잖아요. 네. 우리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움직여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갈 거고 제가 볼 때 이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갑자기 무슨 이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이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수사를 하고 이런 나라는 아닌 거고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뭐 보훈처라든지 네. 뭐 언론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방통이겠죠. 네. 뭐 이런 쪽이 이제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네. 주목하기도 했고 걱정하기도 하는 겁니다. 네.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념이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네, 그 철저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끌어갈 철학이 이념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대통령이 이런 비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자유라든가 아니면 지난 8.15 연설에 대한 네. 것도 이게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격할 때도 그렇고 네. 아직도 냉전적 수구적 냉전의 그 사고에 있다거나 철저한 이념이다거나 막 이런 것들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고 네. 그렇게 말하면 그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을 오염시킨 게 누구냐? 그것은 문재인 정부 아니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와 586은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 분명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부끄러워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다. 이제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8.15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독립운동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네, 운동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 그게 6.25 전쟁을 그렇게 규정하는 건 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독립운동은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홍범도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해방되기 전에 다 죽었고 정일성 같은 분은 좀 다르죠. 해방 이후에 조선공산당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것이 그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까지 기리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술가들은 좀 다르지만 네. 그런 영역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런 거 이제 홍범도 이런 분들까지도 문제 삼아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육사에 그 동상에 설치된 거니까 이제 그런 게 너무 지금 과하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새로운 100년이라는 말을 막 썼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대한민국 역사나 이런 거를 본인이 재해석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에 또 이제 이걸 반작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반동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윤 대통령도 그 반대 방향에서 하니까 좀 걱정입니다. 연찬회 발언에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적성의 각오가 있어야 하고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이 총선, 국민의힘 총선을 놓고 봤을 때 괜찮은 전략인가요? 저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글도 기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네, 절대 가면 안 되는. 예, 네. 그러니까 2012년에 민주당이 실패했던 길이 이 길이에요. 지금 가고 있는 길. 그러니까 2012년에 사실 2011년에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졌죠. 네. 나경원 후보가 졌고 바로 또 직후에 한미 FTA 강행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민심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12월 말에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그냥 이명박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고 네. 아니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 성공 시대를 공약하고 대통령 되셨는데
국민들이 진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전 뭐 다시 한번 새누리당 찍어주는 거 우린 동의한다. 네. 그러나 부자만 뭐 성공하고 대기업만 성공하고 그랬다면 우리 민주당이 기회를 달라 이랬으면 전 그 총선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민주당이 박근혜 비례로 딱 가니까 표적을 박근혜로 이동을 시켜요. 아. 그래갖고 민주당 내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 총선은 박정희와 노무현의 싸움이다. 아. 왜? 노무현의 친구인 문재인과 박근혜의 딸인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의 대립을 딱 가져간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야당이 다 발목 잡고 있고 민생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못하게 하고 있고 노동개혁도 못하고 대한민국 지금 앞으로 산업이나 이런 거 지금 세계가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이걸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총선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절대 2010년 이념적으로 가지 마라. 네. 근데 이거 지금 완전히 양쪽이 똘똘 뭉치는 방향. 백도도 안 될 것 저는 같은데. 요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총선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데 네. 이기려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닐 걸 알 텐데 왜 저럴까 싶다가 요즘은 이제 드는 생각이 이기고 싶어 하는가? 아니 근데 이게 설마.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지금 이제 국힘이 지난 총선 한 108석 했잖아요. 네. 그 지금 103석 했죠, 103석인가? 지금 이제 여당이고 대통령이고 이제 행정권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지난번보다 올라갈 거예요. 103석보다는. 지난번에 워낙 네, 낮아서.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모든 게 다 겹쳤기 때문에 네, 네. 그 여당, 코로나 뭐 이게 다 겹치고 그리고 뭐 이제 막말 뭐 이쪽은 이제 분열되고 모든 게 다 겹쳤을 때 최악이 103석이었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실컷 하고 또 우리처럼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제 뭉치고 하면은 한 140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 민주당에도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만 제대로 뭉쳐 있으면 민주당도 우리 괜히 숫자 많아가지고 머리 아프다. 조금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그거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들을 해요. 네. 하면은 차라리 한 140석 되는 야당이면은 더 괜찮을 수 있다. 몸도 가볍고 140대 140이잖아.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네. 선거에서 뭐 크게 이지 않아도 되고 한 요 정도 하면 된다. 그런 건 없어요. 가능하면 크게 이기고 싶죠. 크게 이기고 싶고 뭐 안 이겨도 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이 선거 크게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네, 예, 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이 약간 달라지고 있어요. 요즘은 당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용산은 그런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제가 약간 바뀌고. 용산과 당의 생각이 네. 약간은 다르다. 저희가 사실 지난주만 해도 오늘 방송에서 오염수 얘기를 주로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진짜 때 아닌 이 이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일단 지금 이 이념 전쟁이 이번 이념 전쟁이 촉발된 계기가 바로 이거였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거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 등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이전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이제 홍범도 장군 한 명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뭐 함선, 홍범도 함 이 명칭을 바꾸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이게 갑자기 이게 정치권에 이렇게 핫 이슈가 될 제가 줄이야?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서 이야기하고 네. 8.15 때도 이야기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별- 동요가 없었어. 아, 네네. 무슨 당이 갑자기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검찰 국정원이 갑자기 이제 뭐 사람들 무슨 책 보는지 네. 조사할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다음 움직인 게 이런 거라는 거죠. 홍범도 이슈 같은 거.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자 보는데 이 사람 자체보다 대한민국이 홍범도를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박정희 정부 때 첫 번째 서운을 해요. 그때는 이제 대대적으로 선양을 한 게 청산리 전투하고 봉오동 전투. 네. 우리가 일본군하고 이렇게 맞서가지고 대규모로 무장투쟁을 한 게 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전투잖아요. 군끼리에.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 그걸 이제 많이 선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홍범도 장군이니까 네. 딱 했지.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말씀하신 이제 북방 정책과 더불어 가지고 대대적인 게 해금이 되고 그 소련이 이제 붕괴를 하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이 이제 독립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훈처에서 거기에 묘역
돈 들여가지고 공원 쫙 꾸미고 네. 흉상도 세우고 카자흐스탄에다 이제 막 지원도 해주고 우리나라 그때 경제력으로 막 할 때니까 카자흐스탄은 이제 좋아하지. 근데 이제 북한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거 이거는 우리 영웅이고 우리가 네, 데리고 네. 와야 될 사람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북한도 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김일성 유일 체제 때 숙청됐던 중국계 소련계하고 무관한 사람인 거예요. 네네. 이게 말하자면은 체제 경쟁에 대한 거였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때부터 된 홍범도 프로젝트의 배경은 그게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살짝 좀 마무리하죠. 근데 이걸 그냥 네. 이제 사회주의자니까 안 돼라고 하면 그 앞에 이 30년간의 프로젝트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것들은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복잡한 역사가 현대사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념적으로 근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념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걸 좀 그러니까 전 사실은 정률성 공원 이야기 나올 때는 네. 약간 정치적으로 잡았구나 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보수 쪽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공격할 만한 거리를 하나 잡았구나. 잡았다. 그러니까 정률성이라는 분은 뭐 이제 광주에서 경계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경계인은 아니에요. 그냥 일관되게 쭉 공산주의자로의 삶을 산 거예요. 북중 군가를 작곡하신 그렇죠. 거 아니에요? 6.25 때는 이제 북한군에 소속돼 있었고 51년도에 다시 이제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중국 가가지고 이제 중국 공산당 군이 된 거지. 그래서 그 활동을 했고 쭉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홍범도 이거를 장군 이슈랑 약간 괴가 그렇죠. 다르다고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광주가 예전부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분이 이 있다 문제에서. 정도의 광주 출신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또 과하게 하자 보면은 뭐 항미 원조 전쟁, 6.25를 중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그런 기념물까지 나오니까 그건 곤란한 거지.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률성까지는 해볼 만한, 만약에 몰라 여기 이제 똑똑한 정치적 기획이 있었다면, 대통령 이야기 이후에 네. 뭔가 이념적인 기획이 있었다면 전 요까지는 해볼 만하다 싶은데 네네. 이 홍범도로 하면서 그냥 완전 역전. 이 정률성 공원 이거는 지금 박민식 장관이 직을 걸었잖아요. 지금 이거를 아시겠지만 이 강기정 광주시장도 또 이렇게 쉽게 그렇다고 이렇게 싸움이 되는 마당에 또 쉽게 접을 이 스타일도 또 아니죠. 그래서 약간 지금 이게 어떤 여야의 약간 진짜 싸움처럼 이 공원에 이 건설을 두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여권 입장에서 이거 뭐 유불리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유리한 전선이었던 게 민주당이 지금도 논의 중이잖아요. 네네. 민주당 아직 입장 정확하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정의성 있어요. 공원에 예. 네. 강기정 시장 너무 치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나? 막 이런 식이라는 자체가 정치적으로 볼 때 이게 민주당에는 좋지 않다라는 유리하지 않다.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홍범도 이슈가 나오니까 확 지금 여야가 홍범도 지금 어제 홍범도 장군 그 흉상 관련해 가지고 나온 입장이 있는데 그거 한번 지금 들어보실게요. 독립전쟁의 영웅이시고 그리고 또 한편 자유주의 사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으신 분입니다.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어느 쪽이 조금 국민적 지지는 어느 쪽이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윤태구 시장도 말을 했지만 네. 정일성 공원 쪽은 그건 다르고 민주당이 좀 수세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권을 시켰다, 뭐 네. 해금을 시켰다고 하는 건 명백히 이적 행위를 했고 잘못이 대한민국의 적대적이었지만 그러나 좀 대승적 관점에서 네. 뭐 어떤 경우는 예술가였고 또 피치 못할 사람도 있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런 역사 논쟁은 전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좀 불리하다고 봐요. 왜 불리하냐? 보수가 불리하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다 배웠잖아요. 홍범도 이런 분들에 네. 대한 훌륭한 분으로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나라 식민지를 하는데 그 역사마저 드러내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저항을 했다는 거지? 그럼 진짜 다 남들이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고 연합군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이런 비판이 있을 때 우리가 왜 그러냐 우리도 싸웠단 말이죠. 네. 얘기를 할 때 정규군의 전투를 얘기를 할 때 이런 분들이 싸웠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걸 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 전쟁을 더 확대하는 것은 전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보수 이 국민의힘에서 유리할 게 없어 보여요. 유리할 게 없다. 이쪽에 이제 이승만 기념관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다부동 7곡에 이제 백선엽 장군 동상이 나온다든지 그럼 우리가 우리대로 선양하는 거는 저는 별 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근데 그 막 있는 거를 막 끌어내리고 그리고 막. 또 홍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저쪽이야 라고 그거 밀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좀 제가 당위의 측면뿐만 아니라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현명하지 제가- 못하다. 역사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그걸 알아? 저 알죠. 역사적 이기는 방법이야. 그래요? 누구한테 조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한테 진보 네, 보수 할 네. 거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존경받고 있고 산업화의 주역이라고 하고 쿠데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선택이라고 결과론이에요. 경제를 성장시켰으니까 잘 살게 했으니까 역사의 전쟁을 이긴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두 번째로 수평적 정권 교체했잖아요. 네. 그때 뭐 김대중 빨갱이 아니야 막 했는데 IMF 극복하고 외교 성과도 거두고 결국은 일본하고 경제가- 관계도 잘하고 네. 성과를 내니까 아 진보가 집권해도 괜찮네 괜찮네. 라고 하니까 그 전쟁에서 말하자면 이긴 거예요. 어. 빨갱이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 이기는 방법 경제 성장시키고 안보 잘하고 하면은 아 윤석열이 말을 세게 하더라도 그 방향이 맞았네 되는 거지. 나중에 평가가. 이 아무리 대못을 100개 1000개 박아봤자 어.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선거 지면은 그 역사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국가의 정치적 지향점과 지향할 가치에서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 저 동의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단 말이야. 너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났어. 네. 너 처벌. 뭐 그게 그건 자유민주주의 아니다. 구현하는 방법이냐?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육사나 국방부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게 아닐 텐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거기다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네. 그리고 이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그 돌아가셨을 때 가지도 않았잖아요. 문 대통령은 티를 냈잖아요. 말을 안 하고 보면 알아. 본인이 뭘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말을 안 했을 뿐. 뭐 예컨대 백선엽 장군한테 대해서 거기 안 가고. 아무 말도 안 한다든지. 말을 당연하게 해야 될 행동으로 건데. 보여주는 스타일. 말로 안 하고. 근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혹시 말이. 사람들이 모를까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육사에 이게 5명에 이게 설치됐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불만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이게 군인들 키우는데 약간 이거는 뜬금없다라는 이거는 생각이 아니다. 있었어요. 여기다 이걸 그때 갖다 당시에. 저는 그런 게 뭐 국정원이든 국방부든 뭐 등등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차제에 이제 그 기회가 오니까 이거 이제 문제 삼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만일에 그 정말 그러고 싶었다면 정말 그 전략적으로 총선 이후에 했어야죠. 총선 이후에. 뭐 이번 이슈. 이런 이슈들은 네. 총선 끝나고 조용히 할 일이지 네. 총선 앞두고 이걸 이념을 정쟁하는 거는 전략적으로도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양당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이념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먼저 대통령실에 먼저 이렇게 이념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도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어디가 유리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기더라? 그럼 그 누가 이긴지 몰라요. 근데 사자는 들판에서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깊은 산 속에서 혼자 혼자 싸우니까? 싸우고. 네. 근데 사자가 누가 자기들이 사자예요? 용감하니까 누가 사자든지 사자가 깊은 산속 계곡으로 들어가면 미련한 일이잖아요. 네. 호랑이가 들판으로 가는 것도 미련한 일이고 그 보무옌잡이라고 하는 보무옌잡이라고 베트남의 전쟁 영웅이 있어요. 전쟁 귀신인데 보무옌잡이 장군인데 이분이 프랑스랑 싸워서 이겨요.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요. 중국하고 중국한테도 싸워 이겨. 또 이겨. 그 당시 이게 전쟁 귀신인데 어떻게 싸움 잘하니까 이 양반이 3가지 원칙을 얘기해요. 나는 적이 원하는 공간에서 싸우지 않았다.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았다. 적이 예상하는 작전을 싸우지 않았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문재인 5년과 이재명 대표 1년을 상대로 싸우는데 굳이 이념 전쟁을 안 해도 지난 정권의 실정과 뭐 이걸 가지고 해도 네. 그 이길 수 있는 거를 네.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대표님 이러니까 24시간 내내 정부 비판만 한다 그 얘기 나온 것 같은데? 24시간 하진 않는데 다른 사람들도 한 시간만 잠안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저는 아직 그러니까 저는 이념 전쟁을 하더라도 정률성 운동장에서 싸우면 유리한 건데 아까 그렇죠. 말한 대로 굳이. 하자면은 이걸 네. 이제 홍범도 운동장으로 갖고 가면 네.
불리한 거죠. 지금 이 홍범도 장군 요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SNS에서 입장을 냈잖아요. 부디 숙고해 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보면 정유성 이야기를 안 하잖아. 맞아. 홍범도는 하잖아. 아. 그게 약간 상식적인 작전. 그러니까 높은 작전이 아니라 상식적인 작전인 거예요. 뭐가 대단한 발견한 것 같은 지금 약간 기쁨에 차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참전은 적절한 참전입니까? 아니, 그 요새 좀 홍범도 운동장은 이게 네. 충분히 이게 내가 아니 할수 있는 오염수 방류 때도 운동장이다. 그렇고 요새 저는- 지금 많이 나오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저도 그때는 그 생각까지 미처 못했고 또 이런 판단을 좀 잘못했고 뭐 경제 정책이든 뭐든 이런 말 중에 그러나 이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그런 얘기를 네, 해주길 네, 바라는데 이런 말씀 잘못한 건 없다. 음. 다 잘했는데 이게 다 송두리째 좀 부정당하고 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지만 일부 그냥 그 민주당 당원이 올린 메시지라고 해도 난 별로 그 이상할 거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전직 대통령 나도 그때 대통령 한 나라를 대한민국 이끌어봤지만 이런 건 참 이런 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인데 네. 이런 말도 일리가 있고 이건 내가 봐도 지금 와서 봐도 나도 그때 판단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문 전 대통령이 총선까지 좀 최대한 드러나지 않는 게 민주당 총선에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뭐 두 가지 민주당 진영에서 문 대통령 인해서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예요. 문재인 대통령 자꾸 등판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각인시켜주는 거. 아 맞다. 저기 있지. 전 정부가 그랬었지.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니까 좀 더 심판해야 돼라는 하나. 네, 민주당 두 번째는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새로운 뭔가가 새 질서가 등장해야 되지 않냐라고 네. 하면은 문재인도 아니고 이재명도 아니고 새로운 질서가 등장해야 되는데 문 대통령이 그렇게 상황에 이렇게 떡 버티고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예컨대 네. 아니면 뭐 혹은 뭐 구속돼 가지고 뭐 이렇게 물러났을 때 그 뒤에 그 질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또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가 가지고 뭐 이야기 듣고 새 지도부는 문재인의 자장의 그 느낌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점에서 안 좋다고. 저희 다음 주가 벌써 스토브리그 30번째 방송이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저희 스토브리그 30번째 기념 방송을 위해서 나오신다는. 1회 때 나왔었죠. 네, 1회 때 나오고 나왔죠. 30회 때 나오고 또 60회 때 또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스토브로 다음 주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